안녕하세요. 벌써 2월에 첫 문이 열렸습니다. 달력을 한 장 넘기면서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절기상 입춘이 들어있는 이번 2월은 겨울과 봄이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달입니다. 오늘 영상은 약 15분 길이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는 날씨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급변합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나 싶더니 주말에는 다시 한겨울로 역주행하는 기상 패턴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일본에는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우리나라는 왜 가뭄이 드는지 그 과학적인 원인까지 상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상황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2월 1일 현재 우리나라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며칠 전 맹위를 떨쳤던 한파특보는 대부분 해제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은평구의 경우 2월 1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7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다른 지역보다 유독 기온이 낮았는데요. 지형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은평구 일대가 북한산 자락을 타고 내려오는 차가운 북풍의 골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같은 서울 하늘 아래라도 지형에 따라 체감하는 추위는 3도에서 5도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추위보다는 건조함입니다. 기상청 발표를 보면 동해안을 따라 건조경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조경보는 실효 습도가 25% 이하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집니다. 습도 25%라면 바싹 마른 낙엽이나 나무가 성냥불만 스쳐도 폭발하듯 타오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산불 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날씨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내일인 2월 2일 월요일, 날씨가 한 차례 요동칩니다. 북쪽에서 기압골이 우리나라를 통과합니다. 기상학에서 기압골은 하늘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산에 계곡이 있으면 물이 흐르듯이 하늘의 기압골에는 차가운 공기가 흘러들어옵니다. 이 기압골이 통과할 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구름이 피어오릅니다. 내일 오전 중에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한 차례 흩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홋카이도나 삿포로는 눈 축제를 할 만큼 눈이 쏟아지는데 왜 우리는 눈이 안 오고 가뭄인가?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겨울철 우리 서해안이나 동해안에 폭설이 내리는 원리는 해기차 때문입니다. 시베리아의 찬 공기가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수증기를 머금어 눈구름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올겨울은 북풍이 불어도 너무 강하게 불었습니다. 바람이 적당히 불어야 눈구름이 내륙으로 들어오는데 바람이 너무 강하다 보니 눈구름이 우리나라에 걸리지 못하고 그대로 먼바다로 밀려나 버린 겁니다. 마치 강풍에 먼지가 날아가듯 눈구름이 다 날아가 버린 셈입니다. 그래서 일본 서쪽 해안에는 엄청난 눈이 쌓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건조하고 추운 날씨만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일 내리는 눈도 양이 많지 않아 가뭄 해갈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요일을 지나 2월 4일 수요일이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날은 절기상 입춘입니다. 봄이 시작된다는 날이죠. 실제로 일기도를 보면 이날은 봄의 징후가 뚜렷합니다. 겨울철 내내 우리를 괴롭혔던 서고동저형 기압 배치가 무너지고 따뜻한 성질을 가진 이동성 고기압, 이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갑니다.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이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남서풍을 우리나라로 불어올립니다. 기온이 대폭 오를 것입니다. 낮에는 외투가 덥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날은 정말 봄이 왔나 착각할 정도가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봄 날씨는 잠시뿐, 이번 주말 날씨가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금요일인 2월 6일경부터 북쪽의 공기가 심상치 않게 변합니다. 현재 북극 주변을 감시하는 위성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극소용돌이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북극의 찬 공기는 평소에는 튼튼한 댐에 갇혀 있습니다. 제트기류라는 댐이죠. 그런데 이 댐이 약해지면서 균열이 생기면 갇혀있던 얼음물 같은 한기가 댐 아래로 쏟아져 내립니다. 지금 북극 상공에서 찬 공기 덩어리, 즉 한기 핵이 떨어져 나와 한반도를 향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상 예측 모델인 미국의 GFS와 유럽의 ECMWF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미국 GFS 모델은 이번 한기가 토요일 오전부터 빠르게 남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 ECMWF 모델은 한기의 덩어리가 더 크고 일요일까지 길게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모델의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은 주말에 강력한 추위가 온다는 것입니다. 상공일 500m의 기온을 나타내는 일기도를 보면 영하 15도에서 영하 20도에 달하는 검푸른색의 한기 덩어리가 주말 한반도 상공을 완전히 뒤덮습니다. 이렇게 되면 2월 8일 일요일을 전후해 서울의 기온이 다시 영하 1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입춘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춥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과거 데이터를 보면
입춘 무렵 찾아오는 입춘 한파가 겨울본 추위보다 매서웠던 적이 많습니다. 2012년과 2018년에도 입춘 직후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와 수도관 동파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전문 용어로 블로킹 현상과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고기압이 벽처럼 막아서서 공기의 흐름을 정체시키고 그로 인해 떨어진 한기가 오도 가도 못하고 한반도 위에서 회전하며 맹추위를 떨치는 것입니다. 이번 추위는 하루 이틀 만에 풀리는 것이 아니라 3일 이상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주는 롤러코스터 한 주입니다. 월요일에는 눈비, 수요일에는 완연한 봄, 그리고 주말에는 다시 한겨울. 기온 변화의 폭이 15도 이상 널뛰기를 합니다. 이런 날씨에 우리 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요일 입춘 날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이 풀렸다고 겨우내 입던 두꺼운 옷을 세탁소에 맡기거나 정리해버리시면 주말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패딩과 코트가 필요합니다.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서 기온 변화에 따라 입고 벗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둘째, 농촌과 어촌에 계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쪽 지방은 이미 봄 기운이 돌며 농사 준비를 시작하셨을 텐데요. 주말에 닥칠 한파는 습격에 가깝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한 과수 묘목이나 꽃눈이 동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보온 덮개를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도 좋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해상의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상되니 조업 나가시는 선박들은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셋째, 역시 산불 조심입니다. 월요일에 눈비 소식이 있지만 건조함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특히 주말에 한기가 내려올 때는 바람도 강하게 봅니다. 양간지풍처럼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고 속도도 빨라집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지기 딱 좋은 조건입니다. 등산객 여러분, 그리고 산림인접 지역 주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가 춥다고 웅크리기만 하면 면역력이 더 떨어집니다. 낮 시간 햇살이 좋을 때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동해안 건조함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미세먼지가 없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점은 위안이 됩니다. 기상 상황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특히 북극에서 떨어져 나온 한기 덩어리의 이동 경로는 변동성이 큽니다.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다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이 이어져도 계절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전진합니다. 이번 주말 추위가 지나고 나면 봄은 우리 곁에 한 발짝 더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활기찬 2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